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내용들을 지문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적용 범주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요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 보셔야 돼.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민법에서 유일하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 때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농업용 창고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빌리게 됩니다. 이 농업용 창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달만 빌리기로 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그때 형광등 몇 개가 나갔다 갈아 끼우게 되면 그거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농업용 창고에 지붕이 물이 새게 되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해서 지붕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소위 이름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것만 인정된다.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주임법에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바로 주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대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요,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 하나 제외하면 무조건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이 비슷한 패턴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자, 실권리자와 등기 명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예 실명법 적용 배제가 돼서 유효한 등기로 봤던 것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상호 명의 신탁 이런 것들은 실명법 적용 폐지가 된다 해서 하여튼 자, 지문 보시게 되면 258페이지 1번 지문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어떤 표현 들어갈지 몰라요. 무허가 주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것만 없으면 오른편. 2번 지문이요. 겉머리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앞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일단은 어떻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서 단순하게 그 바로 밑에 관련 기출문제 27회 때 나왔어요. 주임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뭘 찾아야 돼?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서 그 니은번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어떻다?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절대 읽으시면 안 돼.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우리 교재 258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적용 페이지 하나만 외우시는 거죠.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것인 경우라고 해서 이때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한다. 절대 그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을 읽어보시면 안 돼. 그냥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딱 하나 배제.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무조건 주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 요렇게 지금 이제 24회 때, 27회 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핵심 지문, 그 2번 지문은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7회 때 문제는 24회 때 문제를 보고 짜깁기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죠.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때 이때는 어떻다? 주임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주제만 알면은 나머지 몰라도 다 어떻다? 나머지는 다 주임법 적용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샷 원킬에서 딱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24회 때, 27회 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31회가 이번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비슷하게 해서 판례 한두 개 바꿔치기 하고 이 중에서 주임법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하면 아니 순서만 바꾸더라도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적용이라는 키워드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할 때 이때는 어떻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8년 동안 두 번이면 상당히 괜찮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죠. 임대차의, 주택 임대차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2년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까.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해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러면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누가 바로 임대자,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각각 뭘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은 지금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6개월 지났을 때 효력 발생한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했을 때 1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묵시의 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 일정한 요건. 자,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묵시의 갱신. 다만 이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요건 제외.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어째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비슷한 주제가 나중에 상임법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것도 똑같아요. 자, 법정갱신이 있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지나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주제 가지고 묵시의 갱신 등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59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문제 보겠습니다. 을은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 자, 뒤에서 계속 논의할 주제인데 기본 틀 가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주택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될 텐데, 자,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질문 가볼까요?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있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 질문이요. 답 1번이 돼버렸네요. 와우, 이게 겁나 쉬웠던 문제예요. 자, 근데 보니까 29회 때 A형 38번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왜? 여기까지 못 오거든. 시험 볼 때 38번까지 구경을 못하고 끝난다고. 난 옌백을 지금 30번 문제 풀고 있는데, 자, 5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뭐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뭐 5문제든 10문제든 빵꾸를 내더라도 쫙쫙쫙 빠르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 게, 절대 여러분들은, 검토하실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자기의 깜냥을 모르고 오만한 거죠. 다 문제를 푼 다음에 답안지 옮겨 적어야지 하다가 매년 한 교실에서 2~3명씩 못 옮겨 적고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모양새 빠지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감독관한테 저기요 제가 여기 몇 개만 더 적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게요. 옛날에 그게 된 적이 많았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근데, 결국 수험생들이 민원 제기합니다. 아저씨,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3분 더 있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해요. 그러니까, 감독관들 절대 안 봐줍니다. 요는, 그래서 제가 시험 보실 때, 문제 보고 답 짓고, 문제 보고 바로. 그 답안지도 시험지도 마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채점을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답안지에 자기가 몇 개가 됐든 찍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답은 1번. 겁나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들 전설적인 문제. 29회 시험 보신 분들이 와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발견을 해. 와, 이게 나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자, 2번 질문 가볼까요? 임대차 기간을 1년을 약정했을 때 을은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어떻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 소유의 주택 했으니까 을은 임차인, 갑은 임대인.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임차인 을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임차인 을은 이렇게 읽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보통 뭐 그림 그리고 이러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보통 이제 민법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뭐 그림을 그려라. 개소리들입니다.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제 이게 갑을 이렇게 고르면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헷갈리니까 임차인 을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 3번 임대특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요. 4번 질문 임차인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X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존속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 갑이 임차인,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문제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바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임 증액 청구도 뭐 나와 있는데 큰 이슈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에 가서 지문 하나 볼 텐데 별 영향가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 우선해서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 임대보증금 반환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사실혼이야, 법률혼이 아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데 상속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그 재산은 어디에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만약에 법률혼이라고 하면 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데 법률혼이 아니게 되면 그 자산을 어떻다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아무 재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혈단신인 거야. 혈단신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이. 근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자 이렇게 상속인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상속인처럼 임대차 보증,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상속인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자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이 상속인이 2촌 이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되면은 2촌 이내에 자 혈족이 있다, 상속인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정이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다른 상속인 없다고 썼을 때 이때는 이 사실혼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정이라는 자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는 공동 상속을 공동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자, 지금 이 사람이 아이 한 명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혼 배우자랑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병이라고는 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 이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사실혼 배우자가 또 쫓겨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촌 이내에 자, 이 상속인 친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즉슨 보증금 나중에 또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8년 동안 지문 한 번 구성이 됐었고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거의 멘붕 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게 여러분들은 답으로 단련이 된 몸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것은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얘기 가볼까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 계속해서 소유자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바뀐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선 기본 틀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볼까요? 261페이지 1번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것들 다
가구용 단독주택이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자가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다가구 주택은 소위 소유자 한 명인 단독주택의 일종. 그래서 자, 우리가 다가구를 주로 예를 들 때가 원룸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룸이 보통 다가구. 우리가 공법이나 학개론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다가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층 이하에 660 이하, 이에 비해서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 한 명이기 때문에 원룸 몇 동 몇 호 이렇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위 대항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의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질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팀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 슬그머니 뭐를 놔두고 가면 안 된다. 동사무소 놔둬서는 안 되고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되고 자, 누구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받게 되면 그게 수리가 됐을 때 바로 대항력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었죠. 이 행정청 담당 공무원이 잘못 전입신고를 입력을 했다. 그래도 이미 수리가 됐기 때문에 소위 대항력은 발생하게 된다.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대항력의 한계 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일단 다시 거의 안 나오지만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 다음날 0시라고 해서 전입신고 인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대항력,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중간에 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잃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그 정도까지 보셨고 대항력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가장 본질이 적었죠.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실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소액 임차인. 다시 갑시다. 소액 임차인. 원래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 소액 임차인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우선 변제권 있을 때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아니라 대항력만 있더라도 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이 1억이고요. 3,700만 원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고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지문 2개인가 나왔는데 소액 임차인 얼마, 몇백만 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주제.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되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요거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지문 가볼까요? 262페이지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 필요 없고요. 뭐 어디? 바로 주민등록 이전, 대항력만 발생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자, 지금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서울에 있는 주택 지금 1억에 제가 아까 3,700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세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자, 1억 2천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두 번째 갱신할 때 1억으로 다운됐어. 그럼 이 사람도 다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판례라고 그러고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멘붕화. 왜? 우리가 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실 문제 아니고요. 대신 이제 262페이지 자, 관련 기출 문제 하단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임차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결국은 7천이라는 얘기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위 바로 소액 임차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사안을 분석하면 자, 을 소재 X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갑이 어떻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시험 보실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일단 대항력은 발생하게 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주민등록 마쳤기 때문에 자 임차인 갑은 대항력이 있다. 1번 질문요. 2014년 1월 1일 날 어른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주제네요. 공부 안 했던 주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거 5%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증액 청구는 5% 제약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해서 자 그런데 이 증액 청구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3년 2월 1일이고 지금 증액 청구라는 게 2014년 1월 1일이 되어 있어요. 아직 1년 안 됐기 때문에 증액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증액 청구는 그냥 청구한다고 바로 상대방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시도 단위에 두는 자 무슨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 가서 그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자 일단은 1번 지문 보면서 개짜증이 나셔야 돼. 2번 질문 가볼까요? 2014년 3월 1일 날 1년 지났습니다.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어른 약정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떻다?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임대인 갑은 어떻다? 1년 자 종료됐다.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번 2013년 6월 1일 날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다 할지라도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 유지는 틀렸죠? 아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전속 요건. 주민등록 이전하고 동거 가족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 4번 2012년 지금 12월 1일 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임차인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갑은 4천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먼저 뭐가 있다?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3,7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 7,000, 자, 7,000이니까 소액 임차인은 맞고, 이때 서울시 같은 경우 3,700이니까 4천만 원을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 문제 거의 가관이에요. 장난 아닌 문제입니다. 5번 질문 답인가요? 가서 볼까요? 2013년 7월 1일 임차인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임대인 을이구나. 임대인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임차인 갑은 신소유자 정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이 얘기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다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고 사실 현실에 있어서 시험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거의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정도까지 그리고 그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얘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갔었죠. 바로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 갖추고요.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다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데, 자, 지문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가서 지문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틀리게 뽑았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지문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지금 이제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되죠. 자,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 얘기야. 자, 우리가 주택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주택.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되든 건물만 경매가 되든 토지만 경매가 되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은 어떻다?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법이라는 개념을 세법이나 공법에서 공부하는 주택의 정의를 이해하시게 되면 땅만 팔리더라도 땅만 경매가 되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1번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이고 의미 없어요. 8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 이거 의미 설명해 봤자 돌아서 한번 잊어먹게 돼 있어요. 2번 지문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 주택과 그 대지 2번 보셨고 3번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임차 주택과 대지 소유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왜 이렇게 읽지 말고 뭐 법 얼마나 한다고 법을 또 읽어봐요. 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근데 경매가 넘어가. 그럼 이건 내 생각에는 뭘 생각을 해요? 외우셨잖아. 뭐라고?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초야매로 진짜 초야매로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뭔지 모르지만 8년 동안 3번인가 나왔으면 이건 신경 써야 되죠? 그저 기억할게.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경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권자의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죠. 더럽게 사람 믿지 못했던 임차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전세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은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 금액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다시요. 전세권은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있어야 어떻다? 성립한다. 임차인, 전세권자, 이 사람이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전세 보증금 날리면 안 되니까 나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줘야지 이 집에 들어와서 새 들어 살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학계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요. 그런데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해서 이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도 이전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같이 획득을 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설명드리는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경매만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하면 유치권자가요. 분수를 모르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에서는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다?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하다 보니까 이 X주택의 경매 대가가 1억 8천이다. 1억 8천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스스로 전세권을 일단 소멸하게 될 것이고 대신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게 선순위 권리자거든요. 다른 권리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천만 원 더 줄 때까지 나는 어떻다?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얘기 있었죠.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각각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는요.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각각 권리를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요. 우선 변제권 관련해서는 주된 출제 이슈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혹시 전세권자로서 지위가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당연히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65페이지 지문 먼저 보시고 나서 관련 기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기억할 게 있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게 되면 어떻다?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설령 전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1번 지문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죠?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임차권이 선순위 권리자다. 그러면 그때는 이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이다. 2번 지문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순서가 뭐야? 저당권이 선순위, 주택 임차권이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누가 경매 시장을 했던 간에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멸하기 때문에 이걸 매수한 민사집행본상 매수인 낙찰자한테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 지문 보니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자, 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 3번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죠? 개소리 되겠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아까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고요. 지문 2개, 아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케이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가압류 이런 거 나와 있죠. 대충 봐서 모르면 넘어가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는 거 몇 개 알기도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지문에 넣어놨냐라고 했을 때, 자, 시험 볼 때 이런 개소리가 나올 수 있어도 절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요 정도 보셨어요. 자, 정리하고 관련 기출 문제 이제 살을 붙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묶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대항력이 있게 되면, 자, 수익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이 대항력에다가 계약서의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모두 갖춘 날이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 만약에 5월 5일 날 오후 3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요일 어린이날 안 쉬는데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5월 5일 날 3시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저표라고 하는 것을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저장된 때,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그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아예 논의 5월 6일로 하십시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날 쉬어야 돼요. 그래서 5월 6일 날 접수가 저장이 됐다. 등기 실행이 이루어졌다. 실제 등기 실행은 5월 8일 날 실행되더라도 자, 5월 6일부터 다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5월 6일 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뭘 한다고요? 임차인은 자, 대항력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된다.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어떻다?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얘를 오후 1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 대항력 등을 갖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선순위가 되게 된다? 바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게 된다. 저당권은 5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 임차권은 5월 6일 0시, 5월 6일 다음날 5월 7일 0시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잖아요. 자,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날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땡겨서 이렇게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도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대지역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겸유자, 바로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슈.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세 문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최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였었죠. 바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실혼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2촌 이내에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 2촌 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이 공동 상속한다. 이런 얘기니까 1번 옳은 표현.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역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우리가 알 건 대지역 환가 대금에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했을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된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바로 이하입니다. 지금 이게 혼동이라는 개념, 좀 특이한 걸 출제했어요. 그래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당연히 당연히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혼동 얘기를 끌고 돌아서 좀 어려웠던, 그동안 잘 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 볼 때 평균적으로 지문 한 개 개설이 나오게 돼요. 5번이 왜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5번이 왜 옳습니까? 했을 때 4번이 틀렸으니 옳은 거예요. 아니, 5번은 눈길도 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 내용을 소화하자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꼭 한 개씩.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짜증나는 문제는 4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1개만 아는 지문. 그러면 그 1개가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주택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병이 X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리자가 뭐가 있어? 을의 저당권. 1번 저당권 을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2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주택 임차권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순서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병 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확보가 된 상태이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가볼까요? 정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이라는 것이 어떻다? 이전되게 된다.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을의 저당권이 정한테 이전이 됐다고요? 그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얘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저당권은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이 그림 보면서 느끼게 될 게 경매 이루어지면 어떻다?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해당은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해서 1번 지문이요. 경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그 다음에 답 1번인가요? 겁나 유치하네요. 1순위 권리야. 그러면 이건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경매대상 물건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선순위 권리가 어떻다? 매각으로, 경매만 있으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1번 겁나 쉽게 뽑았어요.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죠? 자, 지금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틀렸지.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 어떻다? 변제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부터 저당권자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라고 이렇게 될 테고, 자, 갑은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권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취지고, 자, 정이 갑보다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제가 아까 그림 잘못 그렸네요. 정은 저당권 이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정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저당권, 3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당연히 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임법이 되게 피곤해요. 피곤한 게 뭐냐면 극단적이야.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 문제는 뭐 뒤에 볼 것도 없는 거야. 기본 틀만 잡게 되면은 볼 것도 없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까 2년 이런 것들 유체 극시잖아.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들도 틀, 루틴을 알게 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자,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어떻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임법을 적용을 하겠죠. 주택이니까. 1번,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2년의 기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설령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번 질문.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도 있죠. 임차인은 둘 다 주장할 수 있죠? 지금 임대차 1년으로 계약했는데 2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3번. 을이 이계 차임액에 다르게 연체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오른편. 나중에 상임법은 3기입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맞죠? 묵시적 갱신이 있으면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5번 X주택의 경매료나 환가 대금에서 을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그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좀 어려웠네요. 자, 이 동시이행 항변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겠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차 목적물을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돌려줘야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 자, 오늘 날짜 또 하나 살 하나 붙여볼까요? 자, 지금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관련해서 안 됐던 것 4가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이다. 세 번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가 선이행 의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서 보십시다. 몇 번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재 동시이행 항변권 211페이지 가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재에 겁나 빨간 별표를 해놓고 이빠이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외울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안 되는 거 있죠? 4가지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그 중에 출제 포인트가 사실 2개예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무효인 경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자, 그래서 사실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 아니다. 좀 이따 또 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배당금 반환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이 두 가지는 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보다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할까? 분명히 몇 번씩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혀 사람들이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절대 책을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스릴이 넘치거든. 이 복습까지 좀 해버리면 나중에 한 3달 정도 하게 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 그럼 꼬여, 인생이. 그래서 배임, 이렇게 외웁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개 중에서 2개만 외우십시다. 배임. 배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배임은 뭔지 모르는 나쁜 거잖아. 다른 단어지만 배임이라는 게 뭔가 나쁜 거잖아요. 형사처벌도 받고 배임을 하게 되면 배임, 나쁜 거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배임 뭐라고?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임이 뭐라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 이제는 외우겠지. 배임은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동시행 관계이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차 주택을 어떻다? 바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답은 5번. 좀 특이하게 뽑아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게 쉬웠어요. 쉽다기보다는 간단한 주제였다고.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 자, 그렇게 보셨고, 주택 임차권 등기 등 관련해서, 자, 265페이지 다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끝났습니다. 임대차 끝난 상태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보증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어디로, 자,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 면제권 모두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니까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한다. 다시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예 뭘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거는 자, 그냥 일반적인 등기의 문제고, 지금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얘가, 자, 먼저 사실상 1순위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그래도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순서가 밀려버리잖아요.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서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배당 과정에서 이게 선순위 권리자라고 한다면, 자, 그 지위를 그대로 나중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어떻다? 계속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떻다? 바로 유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제2의 이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자, 요거 또 하나 있었다. 요거 방금 자, 배임 있었죠? 배임은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뭐가 된다? 선이행 의무다. 즉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질문 하나 있나요? 여러분 저 자료 266페이지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사람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요거 하나 물어봤네요. 해서 자, 제2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전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왜?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집주인이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쌩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된 건데, 그거 등기부 보고 들어온 사람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해서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법에서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요거 등기를 이어받은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가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겨두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죠. 잠시 끊었다가 상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